영상 10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딱 한 가지 내용만 보고 갈 건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좀 더 확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미분계수가 기하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볼 거예요. 기하적이라는 건 어떤 말이냐면요. 도형으로 봤을 때, 그래프로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분계수가 그래프에서는 어떤 개념인지를 오늘 알아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미분계수를 알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평균 변화율에 대해서 알아야 해서요. 이 노트를 다시 한번 잠깐 보고 가는 걸로 할게요.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A일 때의 함수값을 우리는 FA라고 표시하고요. X값이 B일 때의 함수값을 FB라고 표시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기억나요? 자, 평균 변화율은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맞아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또는 X의 증분분의 Y의 증분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었죠. 자, 요거는요. 아시겠지만 요만큼이 X의 증가량이고 요만큼이 Y의 증가량이기 때문에 차이에 대한 식인 뺄셈식으로 분자 분모가 나타난다고 했었습니다. 정확하게 써보면 B-A분의 FB-FA 이렇게 쓰는 게 가능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B를 A 플러스 델타 X라고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걸 적용해서 표현하면 B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X를 쓰면 A를 빼버리면 분모는 델타 X만 남을 거고요. 분자는 B 자리에 A 플러스 델타 X를 쓰면 요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게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던 거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요 요상한식을 배우는 이유가 뭐라고 했었죠? 맞아요. 미분계수를 정의하기 위함이었고요. 미분계수는 저 평균 변화율 식에다가 뭐만 해주면 된다고요? 그쵸, 맞아요. 델타 X를 0으로 보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미분계수는 저 평균 변화율에서 델타 X를 0으로 보내준 요 식을 미분계수라고 부르고요. 얘 이름은 F'A였어요. 여기까지 기억나시죠? 여기까지 전부 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에요. 그럼 오늘 해야 될 내용을 추가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면요. 자, 보세요. 평균 변화율은 여기 A,FA부터 B,FB까지 얼만큼 변했나 하는 그 변화하는 비율이라고 했었죠. 이거는 근데 식을 보니까요. 맞아요. 이거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우리 언제도 이거 썼었죠? 그쵸?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때도 썼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요. 다른 말로 바꾸면 직선의 기울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선의 기울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미분계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미분계수는 어떤 거냐면요. 이 델타 X를 지금 어디로 보내고 있어요? 그쵸, 0으로 보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요 변화량이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프를 따라 점점 줄어들어서 어디가 궁금한 거냐면요. 그쵸, 요 A라는 점 근처, A,FA라는 점 자체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 근처로 가기 때문에 미분계수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기하학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요 딱 A,FA에서의 순간적인 기울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분계수의 다른 말로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순간적인 기울기, 순간 변화율이고요. 순간적으로 얼만큼 변하고 있는가 또는 접선의 기울기. 이 두 가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분계수는 기하적으로는요, 순간적으로 얼만큼 변했느냐, 즉 요 근처, 여기 근처, A라는 점 근처에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얼만큼 변했는가, 내지는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인가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교과서에는 그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기 원래 A,FA부터 FB까지 여기는 A 플러스 델타 X라고 썼지만요. 요 두 점을 잇는 게 평균 변화율이었다면 델타 X를 점점 0으로 보내면서 이 직선이 요 점 근처로 한없이 가까워지고요. 그래서 기울기가 여기서 순간적으로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와 같아진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다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미분계수 F'A는요.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이 녀석은 접선 L에서
A, FA에서 접선 L의 기울기와 같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를 지금부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기억할게요. 평균 변화율은 직선의 기울기. 그 다음에 미분계수는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라고도 부를 수 있다는 걸 지금부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쌤이요 실생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그 전에 미분계수를 조금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음을 하나 보여드리고 갈게요. 자, F'A는 좀 전에도 말했지만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라고 했었어요. 아이코. 자,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인데요. 자, 이 극한값이라는 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죠. 결론부터 말하면 존재하는 경우가 미분 가능한 경우고요.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미분 불가능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은 다음에 해드릴게요. 자, 근데 요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게 가능하냐면 한 번만 바꿔서 다시 써보면 이 A 플러스 델타 X를요. 우리가 좀 더 일반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X라고 두는 경우에 F'A는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해집니다. F, X 빼기 F, A. 분자 여기까지 문제 없죠? 얘를 X라고 놓은 거니까요. 자, 그런데 요거 X라고 놓으면 델타 X는 어떻게 쓸 수 있죠? 이렇게 넘기면 X 빼기 A라고 쓸 수 있죠. 좋아요. 이렇게 X 빼기 A라고 썼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 미분 밑에 거 안 쓴 거 보이시죠? 자, 여기 델타 X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맞아요. 델타 X가 0으로 가고 있었죠. 그럼 이 부분이 통째로 0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럼 X를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그쵸. X를 A로 보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미분계수를 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델타 X를 써서 델타 X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 형태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보통 평균 변화율 구할 때요. B-A분의 FB 빼기 FA라고 썼었잖아요. 직선의 기울기 구할 때 그거랑 모양이 똑같아요. 대신 좀 더 일반적인 형태로 구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기억하기가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두 가지 표현 모두 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걸 이용해서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꽤 많이 출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개념 확인까지 하나 풀어보고 그 다음에 실생활 예제를 하나 보면 오늘 끝날 것 같아요. 여기 봐주세요. 자, 개념 확인에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요런 함수가 있었고요. 1,4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물어봤어요. 여러분한테 지금부터 접선의 기울기를 물어보면 당황하지 않고 아하 미분계수 구하라는 얘기구나. 어디서? 그쵸. X좌표 1에서 즉 X는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라는 문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F'1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 뒤로 가면요. 도함수를 배우면서 매우 쉽게 계산이 가능하지만 지금은 정의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우리 이거 이용하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델타 X분의 F1 플러스 델타 X 빼기 F1 요거 계산하시면 돼요. 자, F 자리에 그대로 1 플러스 델타 X부터 넣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1 플러스 델타 X의 제곱 더하기 3 빼기 여기다 1 대입하면 4군요. 이렇게. 자, 이거 계산할게요. 계산은 귀찮지만 할 줄은 알아야 된다는 거. 1 더하기 2 델타 X 더하기 델타 X의 제곱 더하기 3 빼기 4.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1이랑 3이랑 4 이렇게 없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거 묶을 수 있네요. 델타 X로. 자, 극한값을 구할 때는 묶어서 없애지는 걸 잘 따져 보셔야죠. 델타 X 없어졌어요. 그리고 델타 X에 0을 대입하면 오호라 값은 2이구나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쌤이 갖고 와 본 거였고요. 잠깐만 다른 실생활 예제를 갖고 와 보도록 할게요. 짜잔. 자, 여러분 이거 사실은 순간 변화율, 평균 변화율 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예시가 바로 이거거든요. 여러분 왜 길 가다가 과속 방지
카메라 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고정식이고 하나는 구간 단속입니다. 자, 구간식 과속 단속 카메라는요. 예를 들어 과속 단속하는 데가 시속 80km를 과속 구간으로 정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80km는 8만 미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시속 8만 미터를 가는 거. 다시 말하면 8만 미터를 3,600초에 가는 거. 그쵸? 그래서 이거를 초속 미터로 계산해 보면요. 초속 22.2m 정도가 됩니다. 22.2m. 다시 말하면 1초에 한 20m를 가는 정도의 속도가 시속 80km의 속도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시 말하면 순간 1초 찰나에 20m를 가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정식 과속 단속 카메라는요, 사실은 센서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순간 1초 동안 가는 거리 정도의 센서를 두 개를 장착을 해가지고요, 그 두 개의 평균 속도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속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요. 그래서 보통 이 고정식 과속 단속 카메라를 순간 변화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주 짧은 수준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리는 이렇다는 걸 한번 보고 넘어가려고 소개해드려요. 순간의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1초 정도는? 네, 아무튼 그렇고요. 두 번째, 구간 과속 혹시 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구간 단속은 보통 어떤 식으로 제시가 되냐면요. 제한 속도 100km의 구간으로 5.6km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겠다. 이런 식의 단속 구간이 있거든요. 이거는 총 3가지 방식으로 과속을 단속합니다. 첫 번째, 시작 지점에서 과속 여부 측정하고요. 종료 지점에서 과속 여부 측정하고요. 그 다음에 구간의 평균 속도를 측정해요. 우리가 지금 배운 평균 변화율과 가장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5.6km 구간을 100km로 정속 주행하면요. 계속 100km로 달리는 자동차라고 했을 때 여기를 통과하는 시간이 약 평균 3분 36초 정도 걸린대요. 이거보다 짧은 시간에 통과하면 무조건 과속 방지, 그게 띄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평균 변화율과 비슷한 개념이 이 구간 단속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순간 변화율과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는 게 고정식 과속 방지 카메라입니다. 쌤이 실생활 예제를 알려주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미적분이 대체 어디에 쓰여? 하고 궁금증을 가지실까 봐 그냥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쌤이 야심차게 준비한 것 중에 하나는요. 미분계수 공식을 여러분이 이거 꼭 외우셔야 되거든요. 이거 진짜 요상하게 생겼지만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이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 외우시라고 쌤이 노래를 하나 불러드릴 거예요. 쌤 노래 진짜 잘 못하거든요. 이거는 약간 여태까지 찍었던 영상 중에 가장 부끄러운 흑역사의 영상으로 남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잘 못 외우시는 분들을 위해 쌤이 희생하는 거니까요. 잘 듣고 따라서 꼭 외우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쌤 지금 당황해서 말도 꼬이고 있죠. 불러볼게요. 노래 공명은 나비야입니다. 나비야. 시작할게요. F 프라임 A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 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는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는 접선의 기울기. 여러분 완전 웃기죠? 근데 쌤이 이 정도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개념이라서 이런 희생을 감수하는 거고요. 여러분도 꼭 외우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안녕.